자, 전시동원 체제와 무장 독립 투쟁. 이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상황인데, 자, 이 1930년대 이후에 어떤 이제 통치 방식을 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 말 뜻은 이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목숨을 이제 빼앗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조선이다, 한민족이다 이런 걸 이제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줄에, 자, 일제는, 자, 만주사변, 일으켜서 대륙침례 발판을 마련하고, 이후에 막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렇게 하면서 침략전쟁을 이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의 어떤 이제, 상황을 보면은 침략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자, 내선일체를 내세우고 자, 황국 신민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여기 황국 신민화 정책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에서 내 안쪽이란 뜻이에요. 안쪽. 이 내라는 뜻은 이제 본토,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은 이제 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과 조선은 이제 같다, 한 몸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황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 천황의 어떤 이제 백성이다, 신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도록 강요했고요. 또 전국 각지에다가 신사를 세웠으면서 이걸 이제 참배하게 했다. 또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시국 성명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창시개명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해서 한국인을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고 일제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의식을 잠재우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이제 그 정신을 이제 없애서 일제의 어떤 침략전쟁에 우리 민족을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내선일체 선전엽서 있죠. 이 내선 이렇게 이제 써 있고요. 같이 이제 2인 삼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사참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산 여기 위에다가 이제 조선 신궁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 경제정책, 그러니까 경제 수탈,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기지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인적, 물적 이런 자원을 이제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병참기지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군수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 한반도의 북부 지방에다가 금속, 기계, 화학 등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자, 철, 그다음에 석탄 등 지화 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이 북쪽에다가 이제 공장 만들고 이제 광산 막 이런 데서 이제 이러한 이제 지하 자원 생산을 이제 늘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의 모든 걸 다 동원한다.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인력과 물자를 이제 수탈을 했는데, 자, 인적 자원의 수탈을 보면은, 자, 지원병제, 진병제, 학도 지원 면제, 뭐 이런 것처럼, 청년 전쟁터에 이제 동원을 했고요. 또 국민징용령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자 근로정신대 이런 것도 해가지고요 노동력 착취하고요. 또 일본군 위안부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여성들을 또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불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쌀을 또 빼앗아 가고요.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절이나 교회, 가정의 녹그릇, 숟가락까지 이제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공출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자, 여기 한국인 노동자들 모습 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공출식 이런 거 이제 다 빼앗아 간 겁니다. 녹그릇 같은 거. 자, 그래서 녹그릇 같은 거 빼앗아 가 다음에 일본이 대신에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 그릇 이러한 걸 이제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1번 대상관 앞에 정기 수요 집회 해가지고요. 1000번의 외침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본군 이제 위안부 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군이 주둔한 지역에 군대 위안소를 설치하고 전쟁지에 수많은 젊은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서 일본군의 어떤 성노예 역할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이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의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독립운동 볼 겁니다. 자, 이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 보면은 먼저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김구가 만들었고요. 이 한인애국단에서 주요 이제 활동했던 인물 하면은 여기 이봉창, 윤봉길입니다. 요 밑에 역사 탐구에서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만주에서 이제 무장독립투쟁 한번 볼게요. 자,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자, 이 중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해서 여러 차례 승리를 또 거두게 되고요. 지금 이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0년대 이제 3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상부가 통합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북만주, 남반주에 이제 뭐 혁신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민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혁신회에서 만든 이제 어떤 이제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 단체가 한국 독립당이에요. 독립당. 자, 남만주에서 이제 이 국민부가 만든 단체가 조선혁명당이고요. 당. 자, 이 조선혁명당에 있던 이제 우리 그 독립군 단체가 조선혁명군. 이고 한국독립당에서 만든 게 한국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청천 한국독립군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북만주, 요게 이제 우리 여기 남만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도로 보면 더 확인이 이제 편하겠죠. 여기 자, 여기 한국독립군 북만주에 조선혁명군 남만주에 이렇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이때 1930년대 일본군과 싸웠던 전투가 있어요. 쌍선보 전투나 뭐 대전자령 전투, 뭐 영릉가 전투, 홍장전 전투, 이런 이제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이제 역사 탐구에 아까 이제 한인애국단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봉창과 윤봉길을 한번 볼 건데요. 자, 1932년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축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봉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하죠. 자, 일제가 상하이를 점령하고 훈커우 공원에서 전승 기념 행사를 열자. 그러니까 상하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연 겁니다. 그때 이제 윤봉길이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가지고요. 일본군의 고원과 장성을 살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당시 이제 중국에게도 이제 큰 어떤 이제 감명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격찬을 하고요. 자, 이 윤봉길의 의거를 통해서 우리 중국의 국민당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이 윤봉길 의사의 이 의교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독립운동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자, 이렇게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지금 보면은 일본이 이제 31년에 여기 만주 사변 일으켜서 만주 차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륙으로 진출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상하이 점령했었죠. 그 윤봉길 의사가 이제 여기서 의거를 했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우리나라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상해에. 근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 임시정부도 도망가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군이 이제 점점 대륙으로 이제 진출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를 이제 항저우, 뭐 전장, 뭐 창사 막 이렇게 옮겨요. 광저우, 류저우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임시정부가 이제 딱 이렇게 털을 잡았던 게 충칭입니다. 충칭. 충칭이라는 지역도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한번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본문에서 자, 조선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 무장 독립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독립군들도 어떻게 돼? 이제 그 무대가, 그러니까 일본군과 싸우는 그 무대가 이전에는 이제 만주였다면 이제 중국 본토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김원봉이 최초로 한국인의 무장 독립군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당과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참고로 이 김원봉은 이전에 우리가 의열단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원봉이 의열단 만들고 나서 의열단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그 활동으로는 우리가 독립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만든 게 이 조선의용대라는 이제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화베이 지역, 화북 지방입니다.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조선 독립동맹을 이제 조직을 하고요. 군사 조직으로 조선의용군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은요, 자,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가지고요, 항일 전쟁을 벌여나갔다. 당시에 이제 중국 안에서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민당, 여기, 또 하나는 이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사회주의 계열, 국민당은 약간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자,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창설을 했어요. 요 우한에서. 자,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여기 너양, 이렇게 이제 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해체가 되는 거야, 의용대가. 그래서 한쪽은 이제 애난 지역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어떻게 돼? 한국 광복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자, 여기, 일제 중국 침략이 강화되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으로 이동했다.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요. 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광복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입니다. 한국 광복군이. 자, 그리고요, 이 광복군에 조선의용대 세력의 일부가 편입되어서 부대 규모가 확대했다. 아까 여기 있죠. 조선의용대가 나눠졌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하나 나눠지고, 또 하나가 그 김원봉이 이제 사람들 데리고 이 한국 광복군에 편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립전쟁에 나섰고요. 또 중국의 국민당과 협조를 하고, 또 이제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연합군. 지금 여기 연합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면은 우리 그 2차 이제 세계대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3.1운동 그 바로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때 지금 40년 이때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있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합군과 이제, 그러니까 연합군에 우리가 이제 한국 광복군이 이제 같이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신문 선전활동, 이런 이제 다양한 공동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미군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일본이 이제 패망, 항복해가지고 실현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내려오면 자유톡톡에 김원봉과 조선의용대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독립운동의 연합 세력으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이제 만들고요. 자, 38년대 이제 조선의용대 창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군과 협력해서 일제에 맞섰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나중에 이제 41년에 보면 조선의용대가 두 개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화베이 지역으로 이동한 대원들, 그 화북 지방으로 이동한 대원들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과 함께 조선독립동맹을 조직했고요. 이게 이제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죠.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김을봉을 비롯해서 남아있던 대원들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건국을 위한 준비 해가지고요. 자, 이제 40년대가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제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이제 막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전투에서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곧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우리 이제 독립운동 단체가 일본이 이제 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자, 보면은 먼저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보면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자, 그러면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이루자는 자, 삼균주의라는 걸 이제 내세웠고요. 또 보통선거를 실시하겠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국비 의무 교육을 주장했다. 요게 이제 우리 임시정부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또 조선 독립동맹, 아까 우리 화베이지가 화곡지방에서 탄생했던 거죠. 조선 그 의용군 있던 거.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계열이요.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강령을 발표하고요. 또 지금 여기가 중국에서 이제 있었던 단체야. 지금 이렇게 두 개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단체가 있어요. 자,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만든 좌익 우익 세력을 망라해서 만든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외나 이제 국내에 있었던 이런 독립운동 단체가 일본이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건국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기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수도에 경성에 조선 건국동맹이 있고요. 저기 예난, 그 중국 그 위쪽 화베이 지역 중국 그 조선 독립동맹이 있고 또 이제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각각이 다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그 건국 강령을 다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겠다,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결국에는 민주공화국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용 정리 속속 한번 봐볼게요. 자,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다는 뭘 내세웠다? 내선일체.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다. 내선일체. 자, 이걸로 동원된 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되겠고요. 자, 이것 소속의 윤봉길은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기념시장에 폭탄을 던져서 많은 일본군 고관을 살상했다. 한인 애국단이 되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군사 조직인 한국 광국군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OX 볼게요.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에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기지로 삼았다. 맞죠? 병참 기지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김원봉은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해서 활동하고요. 38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해서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민족 말살 정책에 해당하는 걸 다 고르래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조선태양령은 1910년대죠. 헌병경찰제 시행했다. 이것도 1910년대고요. 자,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요게 이제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이 있죠. 기억리을.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학병 탈출력 뭐 김준엽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이제 참고 삼아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